배경에 긴 선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14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테두리를 살짝 먼저 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끝부분에 항상 바위로 큰 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 위로 노란색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마치 꽃다발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부분만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풀풍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시고요. 요새는 휴대폰이 워낙 크게 찍히기 때문에 찍고 난 다음에 막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데가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이 식탁 드로잉 시간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풀 풍경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해보실 수 있는 소재들을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전체 풀 풍경 들어가실 때 부담이 덜 하게 되세요. 전체적으로 다 색감이 너무 예쁜 곳이었고 여기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아직 굉장히 초록색이었는데 여기 쪽에 이제 노란색 낙엽이 얹어지면서 무언가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바위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돌 먼저. 회색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72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웜그레이, 쿨그레이가 두세 개 이상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 36색 세트에서는 이제 조금 밝은 회색, 조금 어두운 회색 이 정도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색이 많아질수록 대부분 회색이 종류가 많아집니다. 단계도 많아지고요. 웜그레이라고 해서 좀 브라운의 느낌이 도는 회색, 또는 이제 쿨그레이라고 해서 차가운 느낌이 도는 회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색을 어떤 색을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고, 이제 그늘과 그림자 표현하셨을 때 특히나 밑에 차가운 계열 색들을 사용하셨다면 쿨그레이를, 그다음에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사용하셨다면 웜그레이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보라색은 빨간색도 섞여 있고 파란색도 섞여 있기 때문에 차가운 색도 있고 따뜻한 색도 있는, 그래서 색 온도가 없는 중성색인데요. 이때는 잘 살펴보시면 파랑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블루 바이올렛 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색 같으면 쿨그레이를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퍼플, 그래서 레드 바이올렛 이런 이름이 써져 있으면서 조금 붉은 기운이 더 많이 도는 자주색의 느낌이라면 웜그레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 색연필처럼 번호로 쓰여져 있다면 색상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구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색연필 바디에 인쇄되어 있는 색이랑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디만 보고 구별이 안 가는 색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끝이 굉장히 불규칙하면 이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시면서 여기를 좀 진했다가 연했다가 한 번에 너무 딱 자르지 마시고 손에 강약을 주면서 살짝 진하게 찍고 밝게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색이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색 한 번 더 진하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진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만 더 다시 이쪽까지 오면은 여기 하는 동안 또 번지니까요.
그래서 웜, 쿨 다 섞어가지고 그려보셔도 괜찮고 한 톤으로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도 조절을 많이 해주셔야지 좋아요. 그래서 진하게 하시고 중간 밝게 톤이 많이 나와야 더 좋습니다. 여기 뒤에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느낌의 색을 브라운 계열을 좀 추가하셔도 좋고 약간 황토색 느낌을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 앞에도 써줄까요? 그 선의 길이를 조정을 하시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막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조금 매끈하지 않은 질감들을 표현하기가 수월해지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뭔가 홈이 나 있는 부분들도 표현을 해주시고 긴 선도 쓰셨다가 다시 짧은 선도 사용해보세요. 이거 약간씩 흰색을 남겨놓으셔야 다른 색깔이 들어오기도 좋고 오히려 조금 더 각진 느낌 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을 다 안 채우셔도 면을 다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는 색상표를 하지 않고 색상표가 은근히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경우에는 요거 이제 사용하신 색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색칠해가지고 번호를 써두시면은 나중에 그 그림을 넘겨보시면서 무슨 색이었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색수가 적을 때는 모르겠는데 색깔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색상표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요런데 이제 벽돌이래요. 여기 돌하고 이 돌하고는 서로 다른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경계를 조금 진하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조금 구별이 가고 그다음에 끝나는 지점, 뭐 땅이랑 만나는 부분들 또 그런 데서도 살짝 선들이 조금 진했다가 연했다가 해서 돌리면서 라인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십니다. 윗부분에 낙엽이 막 떨어져 있어서요. 끝라인을 너무 진하게 강조 안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낙엽이 얹어져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또 좋습니다. 이런 돌들은 종이장처럼 여기가 뾰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꼭 완전히 밝고 뭐 중간 좀 어둡고 이렇게 중간 톤을 넓게 넣어주셔야 좋습니다. 거기를 너무 진하게 선으로 딱 그어버리시면은 자연스러움이 없고 칼로 너무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톤 진하기를 적절히 조율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세워져 있는 방향의 선들을 사용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진한 색깔도 살짝 그림자처럼 들어오고요.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고 멀어질수록 연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도 진한 색이 완전 정갈해 보이네요. 멀리서 보니까. 뒤에는 빛 받아가지고 밝은 벽돌이어서요. 그냥 세로선으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는 세로인데 조금 뭐 사선도 있고 완전히 수직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면을 만들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나무, 작은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색연필을 짧게 잡으시면 긴 선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자꾸 손이 내려오게 마련이신데요. 중간 정도를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진한 선도 쓸 수 있고 좀 연한 선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선은 완전히 세밀한 표현을 할 때 또는 정말 더 진하게 완전 힘을 많이 주어가지고 진짜 진한 선들을 사용을 할 때 그때에 쓰시고요. 일반적으로 뭐 요 정도 밑색 들어오고 뭐 이렇게 큰 형태나 색의 분위기를 잡으실 때에는 꼭 길게 잡으셔야 몸이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림과 바짝 붙어서 C자형으로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하시게 되면 몸도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그림을 너무 이제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놓치고 가게 되시니까요. 중간중간 멀리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연필을 길게 잡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이제 노란색 은행잎이 떨어진 거를 채색을 하려고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잡고 힘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굳은 살도 막 배기게 되고요. 손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굳은 살이 생겼지만 여기 검지랑 요 엄지 끝 이렇게 잡는 여기에도 굳은 살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굳은 살이 생기면서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기 굳은 살이 생기면서 약간 책장 넘기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휴대폰도 이렇게 자판을 했는데 오타가 계속 나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눌렀는데 누른 것 같은데 안 눌리고 이렇게 해서 감각이 되게 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굳은 살이 생기면서 약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컬러랑 들어올 때 열쇠가 지문 인식으로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맨날 문 못 열어요. 오랫동안 그림을 하셔야 되니까 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습하실 때는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세밀하지 않게 작업을 하시다가 아주 세밀하고 큰 작업 하실 때에는 천천히 느긋하게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꾸 이제 너무 섬세한 작업보다 좀 편하게 그리는 작업들을 제가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뭉개서 그리는 것도 편하고,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잡고 색칠하는 것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잡고서 막 밀듯이 칠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넓은 면적이, 의외로 여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나와서 쉽게 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칠하실 때나 좀 넓은 면적을 칠하실 때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하게 얘도 돌리면서 이거 똑같이 얘도 강약 조절하기도 좋고, 얘는 지금 좀 뭉툭해서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 눌러서 긴 선 갈 때도 의외로 편했어요. 이렇게 잡고 진하게, 손가락이 조금 아프시고 진한 선이 잘 안 나온다 하시면 이렇게 넓게 눕혀서 잡고 쭉 선을 그으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지 되세요. 여기 이제 나무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도화지를 딱 긁으면서 나중에 다른 색깔을 칠할 때 그 부분이 홈이 파이게 되니까 거기가 하얗게 자꾸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이렇게 눕혀서 긴 선을 색연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편안하게 가시고, 이 뒤에 노란색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낙엽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세워져 있지 않고 눕혀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꾸 긴 선으로 가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선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색연필이 길면 이렇게 길게 잡고 쓰기가 또 불편하고, 의외로 조금 몽당 색연필 됐을 때 길이가 짧아졌을 때는 이거 이렇게 잡고 쓰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손가락이 덜 아프면서 진한 선 쓰기 좋습니다. 짠.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제 낙엽이 쌓인 느낌, 노무 색칠도 열심히 해버렸네요. 못 풀어줬어요. 너무 세게 했나봐요. 다시 조금 섬세한 묘사 하실 때 연필 잡듯이 잡고 뒷부분에 있는 돌 느낌만 조금 더 그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긴 선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색깔로 테두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14번째 식탁 드로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